자카르타의 하늘 아래 한 젊은 엔지니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디아 수미트로. 어릴 적부터 자동차에 대한 꿈을 품었던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한국 기업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세운다는 소식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한 사람의 엔지니어로서 그 중심에 서 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태어나 자동차에 대한 어릴 적 꿈을 품고 성장했습니다. 작은 차고에서 일하는 정비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동차라는 존재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깨달았고, 언젠가는 나도 자동차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차 산업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고, 저의 꿈은 머나먼 환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적 존재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저를 움직였고, 저는 운명처럼 그 회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차가 세계를 이길 수 있을까? 한국 엔지니어들과 일하면서 저는 그들의 치열한 도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에게 설명해주는 한국 팀장의 말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업계는 과거 일본 독점 체제 속에서 세계 자동차 시장 중위권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일본 도요타와 혼다가 전 세계를 장악했던 시대, 한국은 그저 뒤따라가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단순히 따라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리고 연구 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했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밤새 엔진 구조를 분석하고 조그마한 부품 하나하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회의를 거듭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단순한 일의 열정이 아니라 한국차가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장의 야간 조명 아래에서 저도 그들과 함께 이 도전의 현장에 몸을 실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한 가지 절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품질과 신뢰입니다. 어떻게 좋은 디자인의 차를 만들든 성능이 뛰어나든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벽은 한국에게 정말 높았습니다. 일본 브랜드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과 명성은 거대한 성벽 같았으니까요. 저는 한국 연구소에서 테스트 차량의 결함을 고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작은 진동음, 미세한 소음, 전자 시스템의 오류, 도장 불량까지 모든 것을 추적하고 개선해 나가야 했습니다. 한 대의 차를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지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한 가지 명확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계로 나가려면 기술력도 신뢰도 모두 잡아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개선해 나가는 한국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의 모습은 저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순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위기의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충격, 원자재 가격의 급등, 환율 변동,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수많은 도전이 한국 자동차에게 동시에 닥쳤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저는 그 압박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낍니다. 부품 납기가 지연되고 생산 일정이 자꾸만 미끼고 때로는 공장의 일부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한국차가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이 꿈이 꺼질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제가 한국 자동차의 진정한 강점을 목격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즉각적으로 지원팀을 파견했고 공장의 모든 팀원들이 하나로 움직였으며
해외 협력팀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한 팀으로서의 힘이구나. 이것이 한국이 살아남는 방식이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자동차의 전략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단순히 일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먼저 선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미래차 분야에서 한국은 선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한국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시장용 전기차 설계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회의에서 제시되는 기술 로드맵, 디자인의 혁신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은 놀라웠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길을 터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고 그때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차가 세계를 이끄는 위치에 왔구나. 내가 이 역사적 순간의 일부가 되고 있구나. 현재 2025년 현대자동차 그룹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글로벌 판매량, 브랜드 가치, 품질 평가, 기술 혁신 등 여러 국제 지표에서 한국 자동차는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이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한국 브랜드를 찾는 고객들의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판매 수치가 올라가고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한국차의 점수가 최고를 기록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처음 공장에 들어왔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차는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내가 이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사의 성공이 아니라 한 국가가 이루어낸 도약입니다.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경험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본 것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경영 능력, 거기에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인력 자원이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가 나오는지 저는 매일 확인합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이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현지화되고 그것이 다시 동남아 시장을 사로잡습니다. 한국 본사의 리더십과 인도네시아 현지 팀의 창의성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아시아가 함께 일어선다는 희망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할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찹니다. 내가 가교의 역할을 하고 내가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시니어 시청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국적이 다르든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문화권에서 왔든 간에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낯선 엔지니어였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미흡했고 한국 문화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사랑하는 마음, 더 나은 것을 만들고 싶은 열정, 그리고 한 팀이 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으면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루어낸 성공은 정부의 정책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이 가진 자원이 풍부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국민이 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은 끝에 이루어낸 기적입니다. 어려울 때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낸 결과가 바로 오늘의 한국 자동차입니다. 제 나이가 40대가 되었을 때, 50대가 되었을 때에도 저는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꾸는 아시아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